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i패밀리 SC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i패밀리 SC는 화장품 웨딩 혼수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원래는 웨딩으로 시작을 했다가 현재로는 화장품으로 가장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을 봤을 때 이제 롬앤이라는 색조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식을 준비할 때 IT를 통해서 편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웨딩이라는 사업, 그리고 개인에게 맞는 화장품, 뷰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아이컬러, 그리고 결혼식 준비를 할 때 이제 혼수, 가구, 침구류 같은 인테리어들을 준비할 수 있는 호텔 크랜베리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화장품 분야와 웨딩 분야 두 가지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패밀리 SC의 롬앤이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할 때 이제 팬슈머로 고객층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팬슈머가 뭐냐 하면은 우리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보통 방송에서 화장품 같은 것들을 이제 유료 광고로 노출을 시켜주고 팬들이 그거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계속적으로 쓸 수 있게끔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서비스로 국내 고객층 인지도를 늘려가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중국과 일본, 기타 다른 해외에도 진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롬앤 같은 경우에는 주요 타겟층이 18세에서 24세 고객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립틴트, 립스틱, 아이섀도우 베이스, 그리고 기타 화장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화장품 개발 예정 이제 파이프라인, 우리 의학으로 보면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 같은 것들도 개발을 하지만 딴 것보다 지금 2022년도 4월에서 6월쯤 되겠죠. 2분기쯤에 30세에서 39세를 타깃으로 한 신규 브랜드를 런칭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층들의 수요가 생긴다면 매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현재 국내에 다양한 판매 채널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올리브영을 통해서 가장 많은 판매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 주요 채널 제가 뭐 사실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눈에 띄는 거는 아마존하고 티몰, 요 두 가지가 이제 많이 눈에 띄네요. 요거는 뭐 동경 머시기 하는 걸로 봐서 일본 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해외 판매처가 중국, 일본 요 두 개가 가장 큰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은 요 옆에 보이시죠? 그리고 대만, 싱가포르, 캐나다, 중동, 터키, 그리고 기타 다른 나라들에서도 판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패밀리의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인데 2018년도에는 웨딩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70%로 가장 컸습니다. 이때는 해외 매출은 없었고 이제 국내 화장품 매출만 있었고요. 이제 2019년도부터 해서는 이제 웨딩 부분의 매출은 거의 2018년도하고 유사하게 갔지만 화장품의 내수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하고 해외 쪽의 매출이 처음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 그 코로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웨딩 쪽의 매출이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요. 2021년도 들어와서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국내 화장품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까지 크게 성장을 했고 2021년도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작년보다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어지고요. 수출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가 올해도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이사항을 보시면은 2019년도에 처음 일본 매출, 2020년도에 중국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일본 매출은 작게 시작을 해서 점점 계속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워낙 시장이 크다 보니까 첫 매출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을 했죠. 하지만 최근에 중국의 약간 무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매출을 많이 일으키지 못해서 큰 폭으로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코로나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웨딩 사업은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를 하고 있고
2021년도에 중국 시장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는 것은 약간 매출 전체로는 성장하고 있지만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의 매출을 화장품 중저가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쪽의 중저가 시장이 중국 자체 국내 브랜드들이 많이 이제 그 자리들을 치고 들어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중국 쪽에 좀 더 원활하게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장을 어느 정도 뺏길 수가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의 위험 요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진출을 했는 국가들이고요. 2021년도 진출 국가 매출 발생 예정인 국가들로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진출 예정 국가에 미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도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패밀리 SC가 미국에 진출을 하고 거기서도 뭐 중저가 브랜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인지도가 꽤 쌓여가지고 판매가 일어난다면은 이것도 매출적인 부분에서 크게 점핑될 수는 있고, 이 기업을 지켜보는 데 있어서 요 핵심 포인트가 바로 미국 쪽에서 얼마나 성공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중국 시장을 얼마나 다시 가져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자금 사용 계획을 보시면은 개인적으로는 화장품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양한 쪽에 자금을 사용할 예정이지만 웨딩하고 혼수 상품 쪽의 브랜딩 그리고 광고를 하는데 자금들을 일부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PO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국내 웨딩 혼수 서비스 등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모자금 계획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걸 하겠다라는 거는 우리는 계속 캐파를 키워나가겠다라고 하는 걸 어필을 하기 위한 내용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화장품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웨딩은 제가 우리 국내 웨딩 사업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웨딩은 조금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접어도 괜찮겠다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계획은 요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IT를 활용해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보는 거랑 또 다른 시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 또 지켜보시면 좋겠죠. 자, 아이패밀리 SC 공모 정보를 간단하게 찍고 들어갈게요. 자, 일단 18일, 19일 내일하고 모레 월화 청약이 진행이 되고요. 21일 환불일 28일 상장을 합니다. 주관사는 삼성증권이고요. 동일한 날짜는 아니고 하루 차이로 GMBS 엔지니어링이 중복 청약으로 겹치는데, 다음 주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5일간 청약이 진행되는 종목들이 한 종목씩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가가 25,000원인데 공모가 밴드가 39,000원에서 48,000원이었습니다. 하단에도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확정이 되었고요.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148만 주, 전체 물량이 36.14%인데 기관 경쟁률이 63대 1에 흥행에 실패를 했고요. 의무 보유 확여 신청 비율도 0%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확정적으로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의 총 금액은 402억이고요. 상장 후 총 주식수는 412만 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장외가가 39,000원 정도까지 형성이 됐었는데 공모가가 확정이 되면서 27,000원까지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삼성증권의 청약 수수료는 2,000원, 환매 청구권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1,030억이고 장외가 기준 시가총액이 1,112억인데 적용 단기 순이익이 2020년도 3분기에서 2021년도 2분기까지 현재 했습니다. 그 이유가 2020년도보다 2021년도 2분기 때 매출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단기 순이익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단기 순이익을 높이기 위한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기준으로 PER을 계산하면 12.80 그리고 장외가로는 13.82가 되겠습니다.
비교 기업들의 평균 PER이 32.54인 점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 보이기는 하지만 바로 뒤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비교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화장품 쪽에 업종 PER은 45.17이지만 아이패밀리 SC는 과연 이 실적을 그대로 올릴 수 있을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 공모가 산정 정보를 보시면은 일본 쪽이 매출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세계 기업과 국내 기업 두 개를 비교 기업으로 선정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PER을 보시면은 20대 중반대 그리고 두 개 기업이 30, 40까지도 있습니다. 약간은 PER을 올리기 위한 종목 선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결국 하단에도 훨씬 못 미쳤기 때문에 그 효과는 보지 못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LG 생활건강 그리고 이제 일본에 있는 업종들 매출을 보시면은 엄청나게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당기 순이익 자체가 8천억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비교 기업들도 적당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중저가를 판매하면서 규모가 조금 더 작은 기업들 중에서 골라서 PER을 계산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 거의 그대로 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존 주주의 물량이 17.10이 있는데 이 전체 물량의 47.32%에 해당을 하고 있고 요게 투매 물량으로 나온다면은 약간은 주가 하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리고 상장 후 1개월 차 때 유통되는 물량이 16.49%가 있습니다. 보호예수 물량이 조금 부담이 되고요. 주식 매수 선택권도 2022년 3월 31일부터 굉장히 저가로 행사할 수 있는 주식 매수 선택권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봐드리자면 주식 매수 선택권이 2,000원, 2,000원, 8,000원, 8,000원이고요. 그리고 행사 가능한 게 25,000원 공모가 대비 8%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3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량도 보시면은 2022년도 3월 31일 날 행사되는 13만 1,064주가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사실 이게 행사되는 순간부터 약간 주가 하락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가능한 물량도 전체 물량이 5.89%가 되기 때문에 물론 뒤에 거는 약간 시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다. 그리고 공모가가 유지가 된다면은 이게 다 행사가 됐을 때 추가 가능한 물량은 시가총액은 5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결론은 공모가 대비 저가의 행사 가능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상장일 날 영향력은 적으나 없는 게 아니에요. 조금 미미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영향을 어느 정도 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행사할 때는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재무 정보를 보시면은 제가 딴 걸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봤고요. 지금 2018년도는 제가 딴 데 가서 다 계산을 해왔었고 19년도, 20년도, 21년도를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556% 그리고 212%, 100%, 71%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아이패밀리 SC가 해외 쪽이라든지 다양한 브랜드 제품들을 만드는데 돈이 들어갈 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은 가지고 있다. 현금 흐름은 굉장히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측 때 보시면은 가격 상단을 초과해서 건수가 16건이 있다라는 게 조금 의문이긴 하죠. 그리고 미제시도 6건이 있었고요. 하지만 대부분 이제 하단 라인 쪽에서 신청을 했고, 의외로 하단 미만 신청이 5건밖에 없습니다. 하단 부분에 105건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공모가 하단에 확정될 법도 했는데 그래도 하단에 훨씬 못 미치는 25,000원에 확정이 되었다는 것은 청약을 했을 때 만약에 손해를 본다면 그 폭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하지만 결과가 워낙 아쉽기 때문에 조금은 청약을 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어드리자면 웨딩 사업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있고 조금 더 화장품 쪽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화장품 사업 확장 계획은 좋으나 중국 시장 매출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목가 선정에 비교되는 비교 기업들의 신뢰성이 부족하고요. 적용 순이익도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은 2020년도하고 비슷하지만 단기 순이익은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그 전반기 때 실적이 워낙 저조하게 나왔고요. 이거는 또 회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장일날 유통 물량, 기존 주주의 물량, 상장 후 희석 가능한 물량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아마 기관들도 비슷하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장 후 적정 가치만큼 떨어졌을 때 매수 타이밍을 오히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업종이나 그러니까 테마나 결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상장하고 난 다음에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공모가 대비 30%에서 40% 정도는 떨어져야지 거기서부터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든지 아니면 거기서 우하향하면서 내려가든지 그렇게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청약은 패스를 할 예정이고요. 자, 이상 아이패밀리 SC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참고하셔가지고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